네, 안녕하세요. 오토플레입니다. 저는 지금 폭스바겐의 준대형급 SUV인 투아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차량의 R라인 모델을 한번 소개해드린 바 있었어요. 이번 차량은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가격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고 그리고 실내 파츠가 좀 차이가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그 차이점을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이번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투아렉 프레스티지 모델은 투아렉 고유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크롬 몰딩 등의 장식류들도 R라인과 다르게 좀 더 강조돼서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그릴 부분을 보시면 크롬 라인으로 지금 5줄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R라인에서는 이게 크게 3줄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본적인 이 기술이나 사양 부분에 있어서는 거의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측면부로 오시면 지금 이 휠 아치를 감싸고 있는 파츠가 무광 블랙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R라인 같은 경우에는 유광 블랙으로 되어 있었는데 프레스티지 등급의 또 하나의 큰 차이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휠 사이즈가 20인치로 1인치 더 줄어 있어요. 타이어는 동일한 스펙을 갖고 있는데요. 휠 사이즈만 1인치 더 줄여서 승차감과 연비에 조금 더 유리하도록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니까 연비면에서는 거의 동일했고요. 다만 이제 승차감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렇지만 그게 막 유의미하게 엄청 큰 차이는 아니니까 고민되신다면 스타일링이 더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후면부에서 보시면 범퍼 디자인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R라인 전용 범퍼가 적용된 차와 일반 프레스티지 등급의 범퍼 디자인의 차이가 있고요. 다만 둘 다 굉장히 예쁘고 심플하게 잘 꾸며져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취향에 따라서 원하시는 쪽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은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단정한 모습을 잘 뽑아냈죠. 폭스바겐 투아렉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한데요. 다른 차들이 뭔가 화려하고 고급스럽고 사치스러운 모습에 집중을 한다고 한다면 이 투아렉은 조금 더 단정하고 그리고 은은한 매력을 오래오래 두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어요. IQ 라이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에 굉장히 외부 시야를 충분히 밝게 확보할 수가 있고요. 또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IQ 라이트라고 적혀 있기도 하고 화려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또한 이 리어 테일 램프에도 마찬가지로 IQ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램프 라인이 좌우로 길게 수평 형태로 변경이 되었고 동시에 다이나믹 턴 시그널 램프 등의 기술도 적용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금 루프렉 부분을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짐을 실었을 때에는 중량에 따른 차체의 거동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루프렉에 중량 감지 센서를 장착을 했다고 해요. 따라서 별도의 루프박스나 짐을 실었을 때 차체 안전장치를 조금 더 다른 세팅 값으로 바꿔주는 기술도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투아렉 같은 경우에는 준대형급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여유가 많고요. 골프백 같은 걸 싣는 데에도 전혀 무리가 없도록 잘 설계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짐을 실을 때에 뒷좌석 차체를 낮춰서 보다 편하게 짐을 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탑재가 되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고를 한껏 내려놓으면 바깥에서도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차체가 다 내려왔거든요. 지금 보시면 뒷바퀴 높이와 앞바퀴 높이가 다른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차고를 낮춰서 짐을 보다 편하게 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도 에어 서스펜션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놨습니다. 덕분에 많은 짐을 편하게 싣는 데에는 전혀 무리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 같은 장치들도 당연히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커버 하단을 열어보면 스페어 타이어와 함께 약간의 수납 공간들이 숨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인 오디오의 서브 우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는 전동 테일게이트로 작동되고요. 그리고 주유구는 푸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열어주면 요소수를 넣는 구멍과 주유구가 동시에 준비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네요. 뒷좌석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패밀리카로 쓸 수 있는 준대형급 SUV답게 기본적으로 선블라인드 같은 것들 이런 사양들 잘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시트 리클라이닝도 지원을 해줍니다. 레버를 이용해서 시트를 등받이 각도를 눕힐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 각도가 엄청나게 눕혀지진 않거든요. 이게 지금 최대인데 직접 한번 탑승을 해볼게요.
성인 남성 기준으로 탑승했을 때 등받이 각도는 굉장히 편안하긴 하거든요. 다만 이제 완전히 누워있는 느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경작 모델들 대비해서 직접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레그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여유가 많습니다. 지금 뭐 무릎 공간은 더할 나위 없이 여유가 있고요. 발 공간도 상당히 넉넉하게 잘 꾸려져 있어요. 덕분에 이 허벅지 지지하는 부분들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리고 리어 에어벤트는 지금 이렇게 B필러 쪽에 양쪽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또 중앙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공조장치를 이용하는 뒷좌석 승객들도 편안하게 항상 쾌적한 실내 공간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별도의 공조장치 컨트롤러와 열선 시트 제공이 되고 또 하단에는 USB-C 타입의 충전 포트와 그리고 파워 아울렛이 제공됩니다. 이 충전 포트는 최대 45W까지 충전 속도를 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충전이 될 수 있고 또 노트북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암레스트 준비되어 있고요. 컵홀더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패밀리카로 쓰기에는 정말 딱 적당한 수준의 아주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보시는 것처럼 파노라마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쾌적한 시야를 누릴 수 있다는 것도 이 차의 장점이 되겠죠. 네, 그리고 1열 공간도 아주 고급스럽고 짜임새 있게 꾸며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폭스바겐 특유의 인테리어 감성이 잘 녹아 있어요. 굉장히 견고하고 튼튼하게 보이면서도 질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링을 잘 구현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투아렉 R라인과 프레스티지 모델의 가장 큰 차이점 중 하나가 되는데 바로 이 도어 트림 부분에 보시면 지금 이 우드가 프레스티지에는 리얼 우드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R라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이제 알루미늄 느낌의 메탈 소재로 마감을 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따라서 각자 취향에 맞게 나는 좀 더 이 고풍스럽고 그리고 가정집의 느낌을 내주는 나무 소재가 좋아하신다면 프레스티지를, 그리고 난 좀 더 세련되고 뭔가 이 기계적인 느낌이 나는 걸 좋아하신다면 R라인의 메탈 소재 트림을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이외에는 기본적인 구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다만 R라인 모델에는 여기에 이제 스포츠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다 보니까 타공 가죽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브레이크와 악셀레이터 페달에도 메탈 페달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 외에는 기본적인 옵션들은 모두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라운드 뷰 당연히 갖추고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도 적용되어 있고 다인 오디오를 이용한 음악들도 들어보실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인 오디오는 중상급의 상당히 마음에 드는 수준의 음질을 들려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투아렉 오디오를 추천드릴 만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외에도 무선 충전 단자 마련되어 있고 또 디지털 클러스터와 대화면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도 사용성을 상당히 높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인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손에 가까이 대면 메뉴가 이렇게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손을 다시 멀리 떼면 사라지고요. 또 가까이 갖다 대면 이렇게 메뉴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세련돼 보이고 첨단의 이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다만 지금 화면이 굉장히 커다란데 글씨체나 폰트 크기도 엄청 크거든요. 아, 이거는 뭔가 좀 너무 어르신들이 쓰는 느낌 아니냐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뭔가 폰트나 글씨 크기를 좀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는 지금 변속 레버는 시프트 바이 와이어 타입으로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에 시동 버튼과 비상등, 주행 안전장치 오프 버튼, 볼륨 노브,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이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여기 있는 다이얼은 주행 모드를 바꿔주는 다이얼이에요. 이렇게 주행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인포테인먼트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어떤 모드를 선택했는지를 실시간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모드에 따라서 서스펜션의 세팅이 각기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도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는 차체가 살짝 낮아지거든요. 근데 또 오프로드 모드로 바꾸면 차체를 바로 높여주는 그런 모습들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시동을 걸지 않은 상태에서 키 온만 했는데도 차고 조절이 됩니다. 여기에 원한다면 별도로 에어 서스펜션의 높이 조절만 따로 할 수 있는 기능들도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상태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수동 조작이나 혹은 자동 조작을 모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투아렉이 정통 오프로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요. 동시에 온로드에서 타더라도 전혀 부족함 없는 모델이기에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의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폭스바겐의 준대형급 SUV 투아렉을 만나봤습니다. 이 차는 정말 다재다능한 모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알라인에 이어서 프레스티지까지 2회차에 걸쳐서 차를 타보고 있는데 매력적인 부분들이 정말 많기도 하고 온로드, 오프로드, 그리고 혼자 탈 때, 가족과 함께 탈 때, 장거리 주행을 할 때 등 정말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상당히 관심이 가는 모델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정말 높습니다. 또한 가성비도 진짜 좋은 편이죠. 다만 이제 디젤 엔진이라는 점이 좀 걸리실 것 같아요. 지금 소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6기통 디젤 엔진이기 때문에 굉장히 낮게 헷갈려서 조용하게 들리거든요. 때문에 별로 그렇게 신경이 쓰이진 않습니다. 다만 진동 같은 경우에는 시내 주행을 많이 하는 분들이라면 좀 신경이 쓰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동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거든요. 물론 이제 가솔린처럼 그렇게 완전히 진동이 없는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이 많은 분들이라면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겠지만 시내 주행만 하신다면 투아렉이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지금까지 폭스바겐 투아렉 프레스티지 모델을 만나본 오토플레이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도 많이 부탁드리고 전 다음 시간에 이 차의 시승기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만나요. 안녕.